안녕하십니까. 농촌유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혁신과 주무관 최현희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모집 설명회에 앞서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의 이은정 장학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학관 이은정입니다. 농촌유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명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농촌유학은 우리 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과 마을,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와는 다른 자연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통해서 생태의 가치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촌유학이 시작된 이후로 학생 참여율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농촌유학 중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학원이나 공부 스트레스의 부담도 덜 받고 학교, 등하굣길, 곳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자기주도성 성장을 가장 큰 효과로 삼고 있었고요. 아이가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성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학기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교육적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23년에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과 함께 농촌유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 농촌유학에 대한 안내를 많이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서울시 교육청 농촌유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2021년 3월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총 700여 명의 학생이 농촌유학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부터는 농촌유학의 프로그램이 조금 변화한 것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집 지역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전라남도만 저희가 유학이 가능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두 지역의 농촌 유학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농촌 유학 기간의 변화입니다. 모집 기간이 지금까지는 6개월이었는데요. 이번부터는 1년과 6개월 2가지의 모집 기간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지역에 따라서 이 모집 기간의 차이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어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농촌유학에 대한 소개와 농촌유학의 모집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남교육청에서 전라남도 유학학교와 농가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유학학교와 농가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두 지역 간의 모집 방법이나 프로그램, 특색,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들이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셨던 문의들을 가지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슬로건이죠.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농촌유학이란 서울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겠죠. 서울 학생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사노촌의 학교에 일정 기간 다니면서 자연,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을 통해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는 유학 지역과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학년도 1학기를 모집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인데요. 2023학년도 유학 시작일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농촌유학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유학 기간이 조금 변화하였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전라북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년 단위로만 유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을 하실 때에는 이 연장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제 그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년간 유학을 하신 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드리는 지원금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는 3년에서 5년까지 학생들을 추가로 지원하니 그 부분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라남도 지역입니다. 전라남도는 유학 학교별로 6개월 또는 1년에 모집하는 학교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희망하시는 유학 학교의 모집 기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모집하는 전라남도의 학교에 유학을 신청하셨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드리는 6개월의 지원금은 한 번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에 모집을 하고 있는 학교에 신청을 하셨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금은 추가로 드리지 못하고 다만 전라남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을 받으셔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학 학교와 농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학을 할 수 있는 학교는 농산어촌에 있는 재적수 60명 이하의 정규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는 유학 학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모두 합해서 100여 개의 학교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학교를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교별로 이제 거주하실 수 있는 농가나 아니면 방과 후 프로그램,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탑재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집하는 농촌 유학의 거주 형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 체류형, 두 번째는 홈스테이형, 세 번째는 유학센터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농촌 유학생의 95% 이상이 가족 체류형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 체류형은 해당 지역의 마을로 가족 전체나 또는 엄마, 아빠, 일부가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홈스테이형인데 제2의 부모인 농가 부모님이 계시는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숙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학센터형인데요. 여기에는 저희 그 마을의 활동가죠.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마을의 활동가가 있는 유학센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숙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유학센터형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는 1차 모집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라남도의 유학센터를 희망하시는 분은 추가 모집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유학을 참여할 수 있는 학생과 모집 인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생은 가족 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구분 없이 모두 2023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내려가는 가족 체류형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 공립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부모님이 함께 내려가지 않는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학년을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과 6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확인하실 게 있는데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2월이니까 현재는 유치원생이겠죠. 이 학생들이 아마 12월에 아마 곧 이제 1학년 입학 배정을 받으실 겁니다. 입학 배정을 받으시게 된다면 이 모든 1학년 학생이 참여하실 수는 없으시고 형제 자매가 초등학교,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을 하신 형제 자매와 함께 가시는 1학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가 되면 우리가 10월에 중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의 일반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중학교에 입학을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가시고자 희망하실 때에는 재배정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농촌유학 지원금에 대한 설명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농촌으로 이주하실 때 초기 정착금으로 학생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 같은 경우는 유학 경비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교육청이 합쳐서 월 6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유학 경비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6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체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는 농가마다 임대료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가구의 인원에 상관없이 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학생의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월 30만 원이고요. 학생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임대료에다가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드리는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부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과금도 학부모 부담액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교육급여 수여 가정에게 월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농촌유학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참가자 모집 설명회, 참가자 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농촌유학을 신청하실 때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농촌유학을 시작할 때는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넓은 들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점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는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울과는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이 벌레를 매우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거 환경이 도시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는 아파트나 주택 이런 곳과는 매우 다른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난방이 잘 안 되거나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방풍 이런 것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는 점을 꼭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말 이렇게 앞에만 나가면 모든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이런 농촌에 가시게 되면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거, 장을 보는 거, 은행을 가는 거 이런 것도 모두 자동차를 끌고 한 10분에서 20분은 쭉 나가셔야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모든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만 가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만 가거나 이런 가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남겨진 가족을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이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유학의 이런 점이 좋아서 거의 70% 이상 학생들이 농촌 유학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놀이터 삼아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농촌 유학 아이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유튜브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엔 엄마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농촌에 내려가다 보니까 뭐 컴퓨터도 없고 TV도 잘 없고 그래서 엄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엄마가 더 친절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서울과 달라서 이렇게 소규모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이 많습니다. 이런 체험학습 활동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농촌 유학을 통해서 식습관이나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아파트의 층간소음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점이 좋아서 연장하니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농촌 유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신청해 주시고자 하신다면 이 추진 일정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유학의 신청을 1차와 추가 모집으로 2번 나눠서 진행합니다. 다만 1차 모집에서 95%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다 배정을 받게 되고요. 추가 모집에서는 그 1차 모집에서 조금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 기간을 놓친 소수의 인원만 이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1차 모집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학의 신청은 12월 20일 화요일 11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울에 있는 재학학교 교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청서를 저희가 다 받아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보내게 되면 가배정이라고 해서 희망하시는 지역별로 학교와 농가를 일단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지역별 농촌유학 홈페이지와 저희가 개별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정을 받으시면 이제 사전 방문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방문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진행되고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유학학교와 마을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방문하시는 일정은 유학학교와 사전에 꼭 협의를 하신 후에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 방문을 하시고 나서 이 학교와 농가가 정말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그때 최종 신청을 하는 절차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 방문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최종 신청은 우리가 사전 방문을 하면서 교무실에서 이제 면담을 하실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하고 유학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오셔도 된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최종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서울의 재학학교로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 11일에 최종으로 유학학교와 농가를 배정하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월 28일까지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로 주소를 모두 이전해 주시면 되고요. 주소 이전 이후에 전학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모집에 대한 일정 안내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모집과 모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추가 모집은 거의 95% 이상의 1차 모집자가 모두 다 배정된 이후에 자녀의 학교와 농가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부득이하게 기간을 놓치셨거나 아니면 1차 모집 기간에 배정이 안 된 분들에 한해서 이 추가 모집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유학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울에 있는 재학학교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일 날 11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19일 월요일까지 결정을 모두 마치신 이후에 20일 날 오전에 아이가 학교에 등교할 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학교의 가정통신문이나 이알림으로 모두 다 배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받으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혁신과 부서 업무방 또는 우측에 QR코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거기에 신청서가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세 가지의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농촌유학 참가 신청서입니다. 두 번째 서식은 농촌유학을 신청하는 동기와 유의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유학학교와 면담을 할 때 꼭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입배정 관련된 동의서인데요. 이거는 2023학년도에 6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으실 때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을 참가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유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만 농촌유학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유학은 학생 1인당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족 체류형의 경우에는 아이가 많더라도 한 가구당 한 번만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농촌유학 지원금은 서울에서는 학생 1인당 또는 가족 체류형이라면 한 가구당 최대 1년만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농촌유학을 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서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추가로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유학학교와 농가에 대한 사전 방문은 최종 신청을 하시기 전에 필수 절차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 집과 학교를 결정하는 부분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은 1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전 방문을 통해서 내가 살 집과 아이가 다닐 학교에 대한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신청과 면담을 하실 때 제공한 정보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참가 도중에 유학학교와 거주 유형, 농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의 변경 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방문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소재 중학교 일반 배정을 희망하는 6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2학기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곳들도 있죠. 이런 1년 단위 모집을 신청하시는 6학년이 있다면 이 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배정은 보통 10월 달에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유학기간이 3월부터 24년 2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에 도중에 올라오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배정은 불가능하고 재배정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학학교와 교육활동, 농가의 생활 양식에 대한 상호 존중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홈스테이와 유학센터형의 경우죠. 학부모님이 내려가시지 않을 때 장기 통원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아이의 경우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와 월 2회 이상 만남이 의무입니다. 다음 농촌유학 사전 방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방문의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 연말인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사전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문지는 이제 가배정을 받으신 유학학교와 마을을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하셔서 내가 살 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이곳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실지 다시 한번 꼭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올라오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와 전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전입신고가 완성이 되면 이 전입신고서를 가지고 이제 유학학교로 가서 전학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실 때 가족체류형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이죠. 보호자가 함께 꼭 세대를 구성하셔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로 주소를 같이 이전하셔야 됩니다.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 같은 경우는 학생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홈스테이형 같은 경우는 동거인과 함께 세대 구성을 하시게 되고 유학센터형 같은 경우는 활동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를 하시게 되면 또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하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1년이나 6개월의 유학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 지역과 유학 전후에 동일한 경우에 원적교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농촌 유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유학을 하시게 되면 유학 생활 하시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거 관련된 문제, 아니면 학생의 생활 관련된 문제, 학교의 적응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농촌 유학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니터링은 전담으로 맡고 계신 연구년 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런 학생들의 농촌유학 수기를 다 모아서 획을 밟는 도시아이들 이야기라는 수기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우리가 농촌 유학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들, 추억하는 것들 이런 걸 한데 모아 책으로 발간을 하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추억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행복한 도시 아이들 그리고 흙을 밟는 행복한 도시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농촌 유학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신청서를 가지고 교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두 개 지역 전남과 전라북도는 서로 다른 지원 방법, 프로그램, 그리고 특색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저희가 남기지만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농촌유학 관련된 홍보 그리고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하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 생명력 가득한 청정한 자연에서 흙을 밟고 자라야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 도시의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생명의 땅 전라남도. 전남은 아득한 역사의 시작부터 자연과 사람을 품어왔습니다. 마한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 그 역사는 전남에게 생생한 문화유산을 가득 남겨주었고 항상 새로운 시대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 전남에서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지 배우고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매 기수별 연장률이 평균 60% 이상으로 시행 2년 만에 유학생이 4배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년간 축적된 전남교육청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차별화된 농촌 유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및 21개 시군 지자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건립, 빈집 리모델링, 유학경비 지원 등 어제보다 더 나은 농산어촌 유학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많이 했지만 이제 개울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훨씬 재미있다는 아이들. 특별히 시간을 내어야 했던 자연 속 놀이가 이곳에서는 생활이 됩니다. 나무로 풀 같은 걸로 아지트 만들기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숲속을 거닐며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소리를 듣고 느끼는 시간. 아이들에게 사고력, 감수성,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전남의 자연은 어느 곳이든 아이들에게 또 다른 놀이터가 됩니다. 커다란 나무들 아래서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은 자존감이 되게 많이 차오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요. 매일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학교. 오늘은 캠핑장으로 변신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 선생님,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내가 좀 손이 느리면 옆 사람이 좀 더 심어주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전남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는 한 학급당 1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1:1 눈높이 수업과 기초학력 책임 교육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눈맞춤 교육을 선생님과 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작은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는 모든 학생이 1인 1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합니다. 첨단 에듀테크와 수업 환경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힘을 길러줍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끼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은 모두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전남의 학교 급식은 청정한 전남의 자연에서 키운 친환경 재료로만 만듭니다. GMO가 없는 건강한 먹거리로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돼. 여러분 텃밭이야. 텃밭은 잘 자라야 해. 아이들은 자신만의 텃밭에서 직접 작물을 키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학 활동에서 요리 활동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생태 감수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타기 힘들었던 인라인과 자전거도 이곳에서는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자연 속을 달릴 때 아이들은 더 건강해지고 체력도 늘어납니다. 그냥 딱 자전거를 빠르게 앞으로 갈 때요. 이 바람이 온몸에 닿는 느낌이 상쾌해요, 일단. 전남 농산어촌 유학을 운영하는 학교는 각각 특색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어디 활동도 엄청 자주 가고 승마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더 즐거운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8개 시군, 8곳에서 유학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가족들은 유학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전남의 자연환경,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 공동체적 삶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상호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키우고 포근한 품속에서 유학생과 가족은 제2의 고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유학마을에는 유학기간 동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확대 설치,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연계,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의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촌유학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유학마을 및 유학센터와 연계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유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판소리 한번 배워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분리국악원에서 그런 강좌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저도 되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 유학 온 게 아니고 저도 새롭게 뭐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편안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유학온 지역에 전 가족이 이주하여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는 정주형 장기 유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해남 북일초와 두륜 중에 유학생 35명, 19가구가 장기 유학 중이며 2023년에는 해남군 계곡면, 현산면까지 확대하여 장기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내년 신학기 장기 유학생과 가족에게는 해남 지자체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정보는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4개의 탭은 각각 유학 소개, 유학마을, 유학운영학교, 알림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주형 장기유학과 유학운영학교에 대한 정보는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메인 화면 하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학운영학교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유학운영 중인 유학운영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펼쳐집니다. 학교 현황, 특색교육 프로그램과 생활공간 탭이 각각 생성되어 있는데 특히 생활공간에 대한 동영상이 상단 배너 유학운영학교 체류형 주택 영상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배너 알림마당에는 공지사항, Q&A, 보도자료, 포토갤러리 및 동영상 갤러리가 있으며 다시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사업 개요 자료, 신청서 서식, 가배정 및 최종 배정 현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알려준 전남 농산어촌 유학.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탄탄한 전남 교육이 만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함께 여는 미래교육. 전남 농산어촌으로 유학 오세요. 전북 농촌유학에 관심 갖고 설명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교육청 농촌유학 담당 장학관 김선우입니다. 여러분께 전북의 학교와 지역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설렙니다. 지금부터 학생 중심 미래교육,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라북도로 출발해 보실까요? 렛츠 고! 전북의 학교를 찾아서 이 소리는 판소리 논개가를 하는 전주 산서초등학교 아이들의 소리입니다. 순창 팔덕초등학교에서는 섬진강 자전거 라이딩을 도전했다고 합니다. 김제에서는 드넓은 지평선에 펼쳐진 농경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완주 운주초등학교에서는 임금님께 드리던 완주감으로 생태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 조림초등학교의 아토피 맞춤형 건강 지원, 순창 지역의 고추장 먹거리 수업, 고창 동호초등학교의 선사시대 고인돌 체험학습, 부안 영전초등학교의 서해안 갯벌 생태 체험까지
전북의 특별한 학교와 마을 속으로 풍덩 빠질 준비 되셨나요? 창작 판소리 논개가의 구성진 가락과 섬진강을 따라 힘차게 자전거 라이딩하는 아이들의 모습 잘 보셨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농촌 유학 생활을 만족해하는지는 저의 긴 설명보다 행복해하는 아이들 표정에서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5개월 후 전북 농촌 유학 시범운영에 참여한 27명 중 26명이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요. 약 96.3%의 높은 연장 신청률에서 다시 한번 학생과 학부모님이 전북 농촌 유학을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 도청이 하는 농촌 유학은 특별합니다. 전북 농촌 유학은 저마다 제 빛깔을 가진 지역의 스토리를 교육과정에 담아 운영하는 지역 테마가 살아있는 농촌 유학입니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 인물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울에서 받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전국 최초 농촌 유학 조례를 제정한 농촌 유학 1번지, 전북의 10개의 지역과 학교들의 알콩달콩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내장산 오색빛깔 단풍 아름다운 색채를 가진 고장,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읍을 소개합니다. 정읍에는 영원초, 옹동초, 이평초 3개의 협력학교가 있습니다. 내장산을 이용한 숲놀이 교육이 정읍의 자랑이며 동학 농민혁명의 숨결을 느끼는 역사문화체험, 가상 스포츠실을 이용한 100여 가지 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읍에는 가족 체류형 6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예능 1박 2일과 런닝맨의 촬영지였던 장소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표적 곱창지대인 김제는 기름진 땅 때문에 일제의 수탈을 겪은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정래 작가님이 소설 아리랑에 담아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김제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문화 축제인 지평선 축제가 열리며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저수지인 벽골제와 연계하여 농경문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제에는 병량초 1개의 협력학교와 1개의 가족 체류형 농가가 있습니다. 완주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은 아동 청소년이 넘버원이 되는 지역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아동은 말이나 글, 문화,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호랑이도 무서워했다는 완주 동상의 곶감을 이용한 교육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민주주의, 생태를 배우는 완주 교육입니다. 완주는 유학센터형만 운영하고 있으며 동상초, 운주초, 운주중이 협력 학교입니다. 말의 귀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마이산과 홍삼으로 유명한 진안,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진안공원이 자랑입니다. 진안공원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백악기 한반도의 지질과 지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지질 교육뿐만 아니라 그 속에 켜켜이 쌓인 자연, 문화, 역사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공부하는 곳, 진안교육입니다. 진안은 아토피 안심학교인 조림초와 가족 체류용 2곳의 농가가 있습니다. 조림초는 아토피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식단부터 개량 한복, 스파시까지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밝히는 무주입니다. 무주는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여름에는 구천동 계곡에서 래프팅을, 겨울에는 스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인 무주 태권도원과 연계하여 심신 단련을 위한 태권도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보인 조선 왕조 실록이 약 300년간 보관됐던 적상사 사구지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학생들의 역사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덕체의 조화롭고 건강한 인간을 기르는 무주교육입니다. 무주에는 적상초, 무풍초 두 곳의 협력학교와 가족 체류형 9곳의 농가가 있습니다. 외군의 적장을 유인하여 가락지 낀 10손가락으로 껴안고 남강에 빠진 논개의 이야기 많이 아실 텐데요. 논개의 고향이 장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앞에서 남학생의 논개가 판소리 영상 보셨는데요. 판소리 교육은 소리꾼이 전달하면 청중은 추임새로 화답하는 소통의 음악 예술입니다. 또한 장수에는 가야 철기 문화 유적지가 현재도 계속 발굴 중으로 고대 번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관련 유적지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과, 한우, 오미자, 토마토 등 레드컬러 장수의 문화예술적 감성이 어우러져 장수 교육에 따뜻한 색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장수에는 산서초와 가족 체류형 8곳의 농가가 있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치즈 떠오르지 않으세요? 임실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치즈 발상지입니다. 아이들이 송아지가 젖소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우유를 직접 짜서 만들어보는 먹거리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불이 나자 주인을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충견의 상징, 오수의 개 스토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도리 중 하나인 의에 대한 가치 교육도 임실 교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실에는 지사초, 대리초, 청웅초 3개의 협력학교와 가족 체류형, 유학센터형 등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순창하면 고추장이죠. 한국의 장류는 건강식품이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순창은 학생들에게 장류 체험과 다양한 건강 먹거리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는 고추장 말고도 전국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인 책에산 출렁다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무서워서 아직 못 가봤는데 부모님들은 아이 손을 꼭 잡고 같이 도전해 보세요. 회문산 자연휴양림, 강천산 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산속에서 전통 식품을 통한 인간의 건강에 대해 공부하는 순창입니다. 순창에는 시산초, 인계초, 동산초, 적성초, 팔덕초, 쌍치초 6개의 협력학교와 가족 체류형과 홈스테이 농가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주세요. 고창하면 고인돌과 복분자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은 단일 구역으로 한국에서 가장 밀집 분포가 높은 곳입니다. 12월 현재 고창에서는 학생들이 생물권 보호구역인 운곡 람사르 습지에서 철새를 관찰 중인데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의 습지에서 생물 다양성을 공부하는 생태 고창입니다. 고창에는 곤충학교를 운영 중인 동호초와 가족 체류형, 홈스테이형 농가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겨울 하면 김장이죠. 저도 얼마 전에 김장을 했는데 가득 찬 김치통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이 김장에 빠질 수 없는 소금과 젓갈로 유명한 부안은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 식객에도 곰소 염전이 소개될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서해안 옆에 자리한 어촌 지역 부안에서는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구멍에 소금을 솔솔 뿌리면 맛조개가 쏙 하고 올라오는데 그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다 보면 나중에 허리가 안 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부안에는 영전초와 세 곳의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모가 좀 필요하신데요. 전북 농촌유학만의 특별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학기간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단위로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북의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 연장 신청을 통해 원하는 만큼 유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금액입니다. 매월 서울교육청의 지원금과 함께 전북교육청에서 30만 원, 지자체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전북에서는 총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전북교육청은 유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드리며 지자체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은 MOU를 통해 농촌 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유학시설을 담당하며 이미 안전점검을 마쳤고 유학 기간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유학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와 문의 전화 안내사항입니다. 협력학교와 유학시설의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학교와 유학시설 교육청으로 전화 주세요. 제 소개에 벌써 전북 농촌 유학 생활을 그리며 마음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전북의 특색 있는 교육과 아름다운 매력에 이미 빠지셨다면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곤충들도 새로운 친구로 받아들여 주세요. 농촌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교통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불편함이 아닌 느리게 살아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해 보세요. 자연으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만큼 겨울에는 춥기도 합니다. 농촌에서는 대부분 가스가 아닌 기름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다름이 아닌 다양함을 공유하는 가치의 경험. 이것이 전북 농촌 유학입니다. 전북의 특별한 학교와 마을로 풍덩 빠질 준비 되셨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핀 3월에 이곳 전북에서 전북 농촌 유학으로 함께 만나요.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놀 친구가 없었는데 농촌 유학센터에 전학을 와서 놀 친구가 생겨서 좋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 되게 진짜 안 좋았는데 여기 와서는 채소나 고기나 이렇게 적당하게 골고루 주셔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저희 열린마을 농촌유학은 대가족형 농촌유학이라고 해서 도시 아이들이
도시의 가족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시골에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확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님의 엄마 아빠가 되고 선생님들이 가족이 되어서 아이들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두려움이 없고 더 많은 가족이 생겨서 행복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농촌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며칠 지내봤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하는 것 같고 본교에 있는 재학생들도 서울에 오는 학생들하고 상호 교류가 잘 되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산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뭔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삼남매가 오니까 정말 너무 이제 행복해졌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좋고 또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책을 보건 뭐 피아노를 치건 서로 이제 같이 더 즐겁게. 그래서 이제 정말 집이 북적북적 한 게 너무 이제 정말 이렇게 사람 사는 동네 같기도 하고, 예.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학원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고 막 마당도 있으니까 마당 뒤에서 막 야구하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좋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한 개를 가르쳐 주셔서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저희 꿈이 축구 선수인데 축구같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안 좋았던 게 회복돼요. 힘들었던 것도 막 풀리고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일하니까 아내가 있고 이제 아빠가 내려온 케이스인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엄마 없이 너무 잘 지내는 거. 아이들답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곳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도 비록 이렇게 떨어져 지낼 것이 좀 약간 두려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좀 우리가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서울 절대 안 가려고. 벌써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서울 안 간다고. 여기 있을 거라. 이 다음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전화로 문의하셨던 것들,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번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PPT를 구성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풀리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문의처로 전화나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지역과 학교, 농가를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와 농가에서 희망하는 학년과 성별에 맞춰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별 자체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되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유치원생 자녀가 있으신 경우가 있으시죠. 초등학생과 함께 유치원생도 같이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유치원생, 동생도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드리는 지원금에는 이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우선 선발하는 다자녀의 기준으로는 카운트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정착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급해드리는 50만 원의 초기 정착금은 개인 용품을 준비하는 거, 또한 거기 가셔서 인터넷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비나 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마다 구비되어 있는 가전과 가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 방문을 하실 때 좀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초기 정착금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농촌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상해보험과 실비보험 가입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정착금을 사용해서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초기 정착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절차가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농촌 유학을 갈 때 준비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물론 개인 용품과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모두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초기 정착금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은 모두 그 현장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가에 따라서 컨디션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구비되어 있는 가전, 가구 모두 확인하시고 이 준비물 안에 그런 가구나 가전을 포함하셔서 준비를 미리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 유학 학생의 상담과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단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학교로 가서 유학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그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생의 상담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학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쌍방향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불편한 것이 없으신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매달 설문조사와 함께 문자, 전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기 정착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공문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도중에, 교육 도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공제가 가입되어 있고요. 농가에서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서 유학생활 시작 전까지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초기 정착금을 활용해서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한 여부는 유학학교에서 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같이 내려가시는 가족체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이 케어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학생만 내려가는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겠죠. 일단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의 학생들이 학교 일과 중에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아이가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농가부모님 혹은 활동가님이 같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학교로 가시면 유학생 관리카드와 함께 응급처치 동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런 농촌유학을 가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농촌유학 생활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생활기록부의 작성은 담임과 교과 선생님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그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선생님께 이런 게 좀 작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학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한 활동은 모두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전라북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원해드리는 지원금의 지급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월 10일 이내에 계좌로 이체됩니다.
다만 초기 정착금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유학하셨을 때 그때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3월에 시작하는 농촌 유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시작한 다음 달인 4월에 지원금과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월 유학비죠. 매달 지원해 드리는 이런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은 매월 10일 이내 계좌 이체가 원칙이지만 첫 달 3월만 행정 처리로 인해 중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원금과 자비 부담금을 어디 계좌로 받고 어느 계좌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농촌 유학을 정말 가시게 된다면 최종 신청하고 배정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홈스테이형과 유학센터형 같은 경우는 이런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지원금이 학부모님의 계좌를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런 지원금을 농가 부모님 계좌와 활동가님의 계좌로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추가 부담금을 농가 부모 계좌와 또는 활동가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족 체류형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저희가 모든 지원금을 학부모님 계좌로 이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학부모님께서는 이 지원금과 학부모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공과금, 추가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종료와 임의 변경을 하셨을 때의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도 종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학교와 사전에 면담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중도 종료가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금을 일할 계산 후에 환수하거나 이렇게 지급해 드릴 건데요. 초기 정착금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유학하실 때에는 모두 다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4월 이후에 중도 종료를 하실 때에는 초기 정착금에 대한 환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 지원비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에 지급해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번 정하신 유학학교와 농가 또한 거주 유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와 사전에 소통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셨을 때에는 지원금이 모두 중단된다는 점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참가하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에 1년 단위로 모집을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학교 배정은 일반적으로 10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참여하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배정받고 싶으실 때, 이건 일반 배정입니다. 일반 배정을 받고 싶으실 때에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에 진행되는 재배정으로만 이제 배정이 가능하신데요. 일반 배정과 재배정의 차이는 일반 배정이 모두 전산 추첨으로 인해서 배정이 된 후에 남는 자리에 재배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원하시는 학교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 중학교의 경합이 좀 세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학교의 재배정을 희망하신다고 하신다면 재배정을 접수하는 기간인 2월 이전에 서울로 꼭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학 전후에 주소지가 만약에 달라지셨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지역청에 재배정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월 이전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2월부터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진행하는 농촌유학 기간에 대해서는 중도 종료로 저희가 간주하고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농촌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곳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농촌유학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카카오톡에서 농촌유학을 검색하시게 되면 획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캘리그라피가 나와 있는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했던 그런 모든 자료,
경험들을 나누고 안내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농촌유학을 신청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요한 안내 사항이라던가 신청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이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은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농촌유학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설명의 영상과 다른 MBC나 이런 데 방영된 영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유학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꼭 방문하셔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농촌유학 홈페이지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희망하시는 유학학교와 농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이 홈페이지에 모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곳에 가셔서 유학 지역과 학교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입학 관련된 문의처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전입학 관련 문의는 각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대한 전입학 문의는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학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참가자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그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저희 농촌유학 카카오톡 채널과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거의 웬만한 그 질문들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남아 있으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나 학교 관련된 부분은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교육청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농촌유학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문의하신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고 농촌유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모집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